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체질별로 한약 약증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약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약으로 알 수 있는 체질의 징후. 체질을 알고 소양인이 태음인 약을 먹었을 때, 태양인 약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보고 아, 내가 정말 소양인이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약으로 나타나는 징후에서 약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자기 체질약을 먹어도 체질약을 먹는데도 졸리다는 사람이 많아요. 졸리다는 사람이.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항상 긴장 상태, 스트레스에 의해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몸은 계속 스트레스에 긴장돼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진액이 고갈돼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몸에 항상 독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자기 체질약이 먹었어도 졸리는 이유는 이제 이완시키면서 휴식을 취해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독소 배출을 하겠다. 그 다음 진액을 보충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체질약을 먹으면은 정신없이 졸린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사람이 약을 먹으면서 이완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나면 어때요? 몸이 회복이 돼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 과다, 긴장, 과도한 신체 행위, 노폐물 과다, 중독, 진액 고갈, 혈액 고갈이 돼서 인체는 휴식이나 수면이 필요한 회복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없이 졸릴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내 약을 먹었는데 제가 소음인이에요. 소음인 약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된다 그래. 그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경부에 사각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근은 경추에서 가장 깊은 데 있어요. 그래서 경추를 싸고 있는 경추가 있으면 이렇게 7개 이렇게 경추 안에 이 근육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사각근이에요. 경추를 싸고 있는 근육이에요. 그리고 경추를 싸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혈관과 신경을 올가미하고 있죠. 경부의 사각근이 굳어버리면은 혈관이라든가 신경을 올가미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주신경이라든가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다 있죠. 별의별 신경을 다 올가미를 해요. 특히 횡격막을 조절하는 횡격신경.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횡격막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폐가 있고 심장이 있고 이 폐와 심장이 이 횡격막 운동이 돼야 돼요. 횡격막은 이것도 근육입니다. 이거 근육이에요. 큰 근육인데 이게 안 움직이면 심폐에 과부하 걸리죠. 요 밑에는 또 뭐가 있냐면 간이 있어요. 여기가 위가 있고 자 간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간이 안 움직이면은 간에 독성이 엄청 쌓이죠. 간에 독성이 많이 쌓입니다. 그 다음 위장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위장이 멈추니까 어떻게 돼요? 소화가 안 돼요. 물만 들어가도 소화가 안 돼요. 물만 들어가도. 그래서 이 간가위가 움직이려면은 횡격막이 움직여야 되고, 횡격막이 움직이려면 뭐가 돼야 돼요? 호흡이 돼야 되고, 호흡이 잘 돼야
이 사각근의 요 신경을 얼광기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목이 굳어있는 사람, 특히 사각근이 굳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먼저 경부를 풀어주지 않고 약을 먹어서는 안 돼요. 내가 나한테 100% 맞는 약을 주더라도 소화를 못 시키니까. 위장이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먼저 뭘 시켜라? 경부의 사각근을 풀어서 호흡이 되게 해주고, 호흡이 되는 걸 보고 간과 이가, 심장과 폐가 모든 장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장부, 12장부터 대장, 소장, 이런 모든 게 장부가 움직인다는 것은 뭐냐면 호흡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이더라도 먼저 뭘 시켜라? 호흡이 제대로 되게. 이걸 어디서 조절한다? 사각근에서 조절한다. 이 중요하죠. 그래서 목을 먼저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부부에 장침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각근도 치료를 잘해야 되고. 그래서 이 굳어지는 이유는 스트레스라든가 과로, 피로 이런 거 많이 있죠. 이런 거 긴장하거나 추위타거나 이런 거에 많이 굳어집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만약 이 접혈골이라는 게 있죠. 접혈골. 이 나비 접자입니다. 모양 형자. 나비 모양의 뼈 여기죠. 이걸 걷어내면은 이 나비 모양 접혈골을 뜯어내면은 이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뇌하수체, 휘상하고 송과체, 그 다음에 기저해. 이게 뭐냐면은 뇌에서 제일 깊은 데고 제일 중요한 데예요. 여기서 뭐냐면은 신경, 효소, 호르몬, 센터입니다. 센터. 그러니까 이 접종골 제한으로 눈, 코, 귀의 모든 불치병이 여기서 치료한 듯이 신경의 문제, 효소의 문제, 호르몬의 문제 이게 뭐예요? 다 당뇨부터 시작하잖아. 당뇨, 뭐 별별, 그다음 파킨슨, 알츠하이머, 뭐 별별 그 뇌에 관련된 문제, 호르몬에 관련된 문제, 부신피질 호르몬 문제, 갑상선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예요. 스테로이드도 막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 그럼 여기서 공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여기서 세로토닌이라든가 뭐가 나와요? 그런 것들이 나와. 세로토닌이라든가 알도스테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잠을 자려고 하면은 이 기저역에서 멜라토닌 잠을 자게 해주는 멜라토닌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수면의 문제도 여기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 그다음 갑상선 자극 호르몬, 그러니까 갑상선을 여기서 갑상선에서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여기서 나와줘야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을 하는 호르몬이 나와줘야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경부를 먼저 풀어주고 두 번째 접혈골 마사지를 해서 접혈골을 풀어주면은 치료가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엄청 빠르죠. 이게. 그래서 근본 치료가 됩니다. 이게 근본 치료가 돼요. 신경, 효소, 호르몬의 센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르몬의 문제를 치료하고 싶다? 어디, 왜요? 그래서 갑상선 종양이 생기면은 뇌하수체 종양이 생기면은 이게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성장 호르몬을 분비를 많이 시켜버려. 그럼 뭐가 생겨요? 거대병, 거인병. 키가 커지죠. 그 다음에 어디 위주로 커져요? 말단 위주로 커지니까 막 턱이 쭉 나오는 사람, 발이 엄청 커진 사람. 이게 성장 호르몬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치료하면 됩니다. 그래서 꼭 적혈골 마사지를 병행시켜 주면은 자기 약을 먹을 때 소화가 안 되면서 이런 부분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인 치료를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저는 약을 먹을 때 목하고 적혈골은 체크를 해본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대변이 잘 나가야 되는데 대변이 잘 안 나가는 경우에는 항상 음식이 들어가면 어때요? 음식물이 정체되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꼭 대변을 물어보고 변비가 있는 사람은 여기서 꼭 조정을 해줘야 돼요. 막혀 있으면 대변 문제는 체질 걸 많이 쓰죠. 여기는 석고를 많이 씁니다. 또는 숙주약. 진액을 대서 변이 나가게 하거나 태음에는 뭐예요? 대왕. 홍화젓죠. 사회는 이제 파도를 쓰는 경우는 강하게 쓰는 경우고 당기라든가 육종용을 씁니다. 육종용. 여기는 이제 포도군 이런 걸 쓰고 전체적으로 그냥 하나만 쓴다 그러면은 흑축초를 씁니다. 흑축. 대변 문제를 이렇게 해서 일단은 대변 문제를 항상 같이 해줘야 돼요. 근데 요새는 이제 한 가지 더 하면은 더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의 간과 담에 뭐가 있다? 결석이 있어, 결석. 우리 담 결석은 알아도 간에 결석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죠. 그래서 요거 결석을 해결해 주는 거. 그래서 이걸 간해독이라고 간해독. 간해독을 시켜주면은 약이 쭉쭉 빨아들여요. 스펀지가 물기가 있을 때는 물을 빨아들여 못 빨아들이죠. 근데 건조해 있으면은 쭉쭉 빨아들이죠. 그래서 요거 해주고 또 장색척을 해주고 장해독을 해주고 요게 병행을 한번 해주면은 엄청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프로그램 제가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약 먹기 전에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돼요. 자, 목을 풀어서 호흡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적혈골 마사지를 해서 어때요? 호르몬이라든가 신경, 효소요. 몸 전반적인 모든 기능을 센터입니다. 그래서 근본 치료를 강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이 있을 경우에는 뭘 먹어도 안 정체되니까 몸에 계속 높은 물이 남으면 계속 독소가 쌓입니다. 독소가 음식물에서 부패가 일어나서 독소가 쌓여요. 독소. 그래서 대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온배고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장세청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저희 한의원에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쓰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장세책을 요걸로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온몸에 독소는 어디서 해독을 해요? 간에서 해독을 하잖아요. 간에 우리가 농약이 들어갔어. 방부제가 들어갔어. 몸에 안 좋은 게 들어갔어. 미생물이 들어갔어. 암세포가 들어갔어. 그럼 그걸 어떻게 없애요? 자, 몸 안에
혈액을 타고 이제 뭐냐면 우리가 방부제도 쓰잖아요. 방부제 MSG. 우리 감기약도 뭐 감기약이 다 화학물질이잖아요. 석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무슨 약 먹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샴푸라든가 이런 데도 다 화학물질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우리가 음료수 먹으니까 뭐예요? 액당, 설탕. 이런 것들이 몸에 엄청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음식물 높이면 그 다음에 세포의 찌꺼기, 세포를 걸러줘야 되죠. 세포 찌꺼기.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뭐 요소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몸에서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대사 산물이 있을 겁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바이러스 들어갈 수 있고, 암이라든가, 별별, 충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 별별의 이제 독소를 이거를 간에서 이제 해결해야 돼. 혈을 타고 가면서. 근데 이게 이제 해독을 시킬 수 있는 사이즈는 해독을 시키는데, 해독이 안 되는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그건 그럴싸합니다. 우리가 조개가 진주를 만들듯이 진주를 어떻게 만들어요? 조개에다가 일반 조개는 진주를 못 만들죠. 거기다 뭘 넣어요? 흙 같은 걸 넣든지 이물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그러면 얘들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요걸 싸서 계속 해서 작게 구슬을 만들어요. 근데 이 구슬이 계속 이물질이니까 계속 키워가죠. 그래서 2년, 3년, 몇 년 지나면은 이게 되고 구슬이 커지죠. 그게 뭐가요? 진주예요. 똑같아요. 여기서도 뭘 만들어요? 결정을 만들어요. 결정. 그럼 이 결정 안에는 온갖 바이러스라든가 균들이 엄청 쌓인 여기 안에서 살고 있어. 이 안에서. 이게 담석이에요. 담석. 이게 담석. 그러니까 이 간에서 뭐가 나와요? 콜레스테롤이 나와요.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만들어서 담석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독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생긴 걸 어떻게 해요? 지방을 만들어요. 지방세포가 이 콜레스테롤이 가서 이게 독성이 있어. 요거를 싸버리는 거예요. 싸서 이렇게 한 2겹으로 싸, 몇 겹으로 싸. 이게 뭐가 돼? 지방세포야. 이게. 그래서 이거를 물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건 뭐냐면은 몸에 해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봐봐요. 우리가 비만을 생각을 해봤을 때 비만은 뭘까요? 우리가 많이 먹고 많이 안 보내서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뭐예요? 몸에 독소가 많은 사람들은 지방세포를 잘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정으로도 안 되니까 간에 뭐가 끼어? 지방이 끼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거를 지방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런 화학물질이 안 들어가 있는 음식. 그 다음에 육식보다는 채식을 위주로 먹어줘야 돼요. 채식 위주로. 자, 알겠죠? 담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비만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이게 비만이 되는 겁니다. 비만 환자들은 많이 먹어서 비만이 생기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내 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서 그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뭘로 바꿔서 지방으로 만들어서 했다. 그럼 해독만 시켜줘도 기본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간에 있는 지방간, 장에 있는 그 독소를 빼준 겁니다. 네.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왜? 몸이 깨끗한 상태에서 몸 건강하게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요요 현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오죠.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 중에 또 우리가 이제 환자들 중에 스테로이드, 우울증약, 관절약 이런 거 먹고 있는 경우 있어요. 호르몬제, 비만 치료제, 호르몬제. 이걸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약에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양약은 시간을 두고 먹습니다. 1시간 차이. 1시간 차이로 복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약이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가 아니라 어때요? 못 알아먹는 경우,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자, 이 사람이 스테로이드 먹다가 이제 약을 먹어야 되니까 딱 끊었어요. 그러면 이런 약들은 강한 약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나요. 다시 그 증상으로 돌아가. 그래서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해서 이거는 좀 며칠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햇빛을 잘 봐야 돼. 햇빛 봐야지 비타민 D가 형성됩니다. 이 비타민 D가 상당히 중요해요. 비타민 D가. 여기까지 한번 끊어주시고